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6명이 당선됐습니다. 8명 중 2명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지자체들은 원팀을 강조하며 국비 확보와 구책사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자들 간의 각종 폭로전과 비방이 이어지며 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주 지역에서는 후보자들 간의 존중과 배려의 모습이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화천댐 건설에 따른 지역의 피해 규모가 연간 4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화천군의 조사 결과 지난 1954년부터 2022년까지 3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년 전 속초에서 현장 체험 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와 함께 인솔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동료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6일 춘천지방법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맨 앞에서 아이들이 인솔하던 교사가 대우의 맨 끝에서 일어날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님은 아이와 함께했던 추억이 있는 학교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슬픔을 감히 내색조차 하지 못하고. 지난 2022년 속초시 노학동에선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를 방문한 초등학생이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한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교원단체는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교사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책임을 교사가 져야 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인솔을 맡을 교사는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도 이날 현장을 찾아 교사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의 부주의나 불성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묻고 사법적으로 처벌한다면 교사의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교원단체는 이날 무죄 선고를 호소하기 위해 동료 교사들이 작성한 탄원서 200여 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간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릴레이 탄원에는 5만 명이 넘는 교사와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솔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첫 공판은 19일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화천댐 건설에 따른 화천 지역의 피해 규모가 연간 4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화천군은 화천댐 건설에 따른 화천 지역 피해 규모 조사 결과 1954년부터 2022년까지 직간접적 지역 경제 피해 규모는 3조 3,35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댐 건설에 따른 수몰 농경지 면적은 7.91제곱킬로미터, 수몰 가옥은 266동이며 수몰된 도로의 총 연장은 60km로 추산됐습니다. 2024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 신청 결과 올해 참여 학교와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성장 진단평가 학교 신청률은 지난해보다 2.92%포인트 늘어난 92.72%로 강원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508곳 가운데 471개 학교가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5.27%포인트 늘어 전체 학생의 79.9%인 57,653명입니다. 올해 평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7월 3일, 중학생은 7월 10일에 진행합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현역 의원들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향후 국회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을 비롯한 지역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제22대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정치권과의 소통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총선 결과 기존 현역 의원들이 모두 당선되면서 향후 정치적 협상력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없이 원팀이다. 지금부터 당선자분들을 개별적으로 우리 이제 도에서 방문을 해서 이런 좀 요청하는 사안들을 이제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입니다. 강원도는 제22대 국회 강원권 제1호 법안으로 3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데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발의 방안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강원도는 오는 5월부터 당선인들을 만나 3차 개정안에 담긴 입법 과제와 발의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6월에는 도 국회의원 협의회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비 확보, 국책사업 공모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도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등 국책사업 유치부터 GTXB 춘천 연장 재원 마련까지 다양한 현안 논의가 오갔습니다. 아예 초월한 게 아니라 아예 의식을 안 하고 오로지 지역을 위해서 협력하고 치밀하게 공조해 왔습니다.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간담회에는 지역구 당선인뿐만 아니라 춘천 출신 비례대표 당선인도 참석했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인 또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춘천이 더욱더 발전하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 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춘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거듭나게. 춘천시뿐 아니라 원주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당선인과의 간담회를 추진 중입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이 승리를 거둔 강원 지역. 중앙 정치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 지역은 현역 의원들이 모두 당선됐는데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 간의 비방과 고발이 이어지는 곳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주 지역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거 유세는 보이지 않았으며 선거 이후에도 후보자들 간에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유세차에서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선거운동원들은 물론 후보자들은 유세차에서 확성기로 자신의 공약을 외칩니다.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연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원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유세에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절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 선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에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번 선거 때보다 아주 좀 차분하고 조용히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지방 쪽에서는 유세할 때 또 차가 지나가면서 또 다른 소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쓴 소리가 많이 났는데 그래도 원주에서는 아직 그런 건 없고 아주 깨끗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선거 이후에도 유정 의미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원주 지역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낙선자나 당선자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당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상대 후보를 지역의 큰 인재로 보고 정치적 동반자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원창목 후보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요. 일찌감치 선거 전에 뛰어들어서 긴 겨울 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창목 씨 후보에게 우리 시민들이 주었던 바램과 표만큼도 제가 모두 떠안아서 우리 모두 화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상대 후보 열심히 하시고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특히 네거티브를 하지 않으셔서 상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주시기를 기회를 해주시길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가능하시다면 또 원주에서 계속 계시면서 원주에서 정치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상대 후보의 기량을 인정하면서 지역을 위해 활동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낙선한 후보들도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식품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분석 장비를 추가 설치했다며 검사량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는 도청과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매월 공개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이 16일 행고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기는 곳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경제교육과 시민들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경제교육,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날 개관식과 함께 원주시 아동 청소년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자치도 경제진흥원과 원주시 교육지원청 등이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가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전국 단위 대회에서 선전을 펼쳤습니다. 강릉시청 소속 박진호 선수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공기소총 10m 복사 등 무려 4개 종목을 석권하며 파리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같은 팀인 이유정 선수도 여자부 공기소총 10m 입사 등 2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강릉시가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강릉시는 올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은 강동면과 구정면, 성상면 지역에 대해 원격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성질환 환자가 원격 진료를 원하면 보건지소에서 화상으로 의사진료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강릉시는 이와 별개로 격오지 9개 지역은 강릉의료원 전문의 지원을 받아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강릉 지역에는 공중보건의 10명이 배치돼 지난해보다 2명 감소했습니다. 강원랜드가 2024년도 국민참여혁신단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강원랜드 국민참여혁신단은 오는 연말까지 강원랜드 경영 전반에 대한 온라인 의견 제안과 경영 과제에 대한 평가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100명의 단원들을 선발하며 선발된 단원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혁신 단원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포상과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지난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 가운데 망상이가 최고의 관광 캐릭터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망상이는 크랩킹 페스타 기간 중 행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1,800여 표 가운데 61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동해시는 5월부터 망상과 추암 관광 안내소에서 굿즈를 판매하고 맞춤형 관광 마케팅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동해 웰빙 레포츠 타운과 행정복지센터 등 7곳에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는 인근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압착식과는 다른 파쇄식으로 기기당 1,000개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 후 2,000포인트 이상 적립하면 환급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인센티브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이 토속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로컬 푸드 축제를 19일부터 3일 동안 추억의 옛날 밥상을 주제로 북평면 나저녁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정감 넘치는 토속 음식과 자연 속의 쉼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지는데요. 북평면 인근 15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부스마다 정찰제로 가격을 표시하고 1,000원과 5,000원 단위의 엽전을 교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